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일입니다. 자, 거의 2주일 만에 업데이트죠. 오늘은 창업꿈나무 특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골치 아픈 세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시리즈 후속편으로 개인 사업자의 회계장부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하게 사커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0년차 빵집 사장 경태가 있습니다. 자, 뭐 0년차 때는 어차피 매출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 계속 이제 비용 지출만 일어나면서 빵집을 안정화시키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있나 싶어서 일단은 뭐 굳이 막 세무사를 쓰고 이러는 그 추가적인 비용을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태가 이번에는 그냥 혼자서 장부를 쓰는 걸로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안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얼마가 어떻게 나가고 그걸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계속 이제 기록은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5월에 작년도 2020년에 이제 말에 오픈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그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종소세 신고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뭐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떻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어떻고 뭐 소득금의 명세서를 어떻게 내야 되고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증빙 서류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가지고 결국에는 잘 몰라서 그 관련된 이제 세무사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거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뭐 세무기장 대행해가지고 종소세 인건 뭐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어찌어찌 지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넘겼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이 내가 지금 빵집 운영하느라도 바빠 죽겠는데 막 손님 대응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 세무회계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을 전문가도 아닌 본인이 한다는데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2021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법인을 통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인 영수에게 정말 좋네요. 뭐 정말 뭐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하니까 이제 영수라는 이제 세무사가 좋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세무기장 관련해서 특별히 원하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경태가 저는 뭐 아는 게 있나요? 뭐 세무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낫겠죠.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정도 돼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이 빵집의 그 재무제표를 검토를 해보니까 재무 구조가 너무 부실해요. 채권 비율이 너무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져 있고 회사가 뭔가 그 수익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영수라는 세무사가 한 얘기는 대표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세금을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매출 나온 거 부분에서 비용 처리 쪽 부분을 많이 이제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소득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되니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되니까 재무 구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왜 우리 회사의 재무 구조를 당신이 절세한다고 이렇게 맘대로 해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게 애초에 내가 그런 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놈의 이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거를 안 갖고 있다 그런다면은 실제로는 세무사가 됐건 회계사가 됐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한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순서는 일단 회계 처리와 절세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냐 이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 그런 개인 사업자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흔히 뭐 간편장분의 복식장분의 뭐 단순경 비율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 혼자서 장부 쓸 때 조금 알아두면 좋은 팁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하루 동안의 이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회사의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장부를 쓰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세무사를 써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것과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공개 강좌, 맛보기 강좌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본 강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비용을 늘리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 매출이 있어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그래서 절세가 가능해지만은 그만큼 회사의 수익 구조가 낮아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잘못하면은 채무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구조는 굉장히 그 불안정해진다. 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돈을 써서 사람을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혼자서 하는, 즉 사람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일정 수준의 매출까지는 혼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사람을 써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사업 처리를 한다 그러면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는 사업용 결제용 카드와 계좌를 철저하게 분리하면 비용 처리가 용이하고요. 여기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대금 결제나 어떤 비용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신용카드로 혹은 체크카드로 하고 그거를 등록을 해놓을 것. 그럼 여러분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금 입금을 한다거나 이런 비율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귀찮아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절세를 하기 위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우리가 흔히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어떤 얘기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번 돈이 얼마고 쓴 돈이 얼마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의 자금이 쌓였고 그 중에서 얼마가 투자로 이루어졌고 얼마가 자산 확충에 이루어졌고 얼마가 인건비로 소진이 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를 해놓는 거를 우리가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회사의 안팎으로 오고 가는 현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영리 사업이건 영리 사업이건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벌어야 되는 돈이 있고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월급은 줘야 되니까 분명히 어디선가에 수익이 들어와야 되고 그 수익이 소진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영리라고 우리는 영리 추가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게 되니까 그거는 비영리 법인이 아니고 그냥 봉사단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흐름을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회사 혹은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시점에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회수가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재무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판단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돈이 돌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쓴다는 거는 단순히 무슨 뭐 세금 신고나 이게 아니더라도 사업자 개인한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야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은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1년차, 2년차가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절대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로서 직무 태만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계 처리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는 걸 내잖아요.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어떤 회사든 올 한 해 동안 매출이 10억 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9억 원을 썼고 1억 원이 남았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책정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전에 원천 징수를 했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합치고 공제할 거 뺀 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는 그 세금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은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10억의 매출이 나온 건 알겠지만 그 안에서 9억을 쓰고 1억을 벌었는지 8억을 쓰고 2억을 벌었는지 5억을 쓰고 5억을 벌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할 때 절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절세하고 탈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탈세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절세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뭐 우리가 봉사다 활동도 아니고, 사실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세금 구조를 낮추고 뭔가 그 돈을 가지고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영리 활동의 기본인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뭐 올해 1억 원을 벌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뭐 8천만 원을 내고 2천만 원만 남기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투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펑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절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늘 그렇지만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절세라고 얘기를 하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절감한다는 의미를 써요. 즉,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냈고 그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얼마를 소득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요율도 올라가고 세금도 더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절세를 한다, 세금을 덜 낸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건데, 그렇다고 뭐 우리 회사 1년 소득이 뭐냐 한 10억 원 나왔는데 그걸 1억 원으로 뭐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소득을 줄이냐, 그럼 그건 탈세고, 절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0억 원의 매출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이런저런 사용료를 다 빼버리고 비용 처리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비용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실제로 남은 돈이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개념으로 이제 절세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람과 시간과 돈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란 요소는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은 항상 시간을 쓸 것이냐, 나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써서 돈을 안 쓰고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다른 걸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투입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럴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돈을 써야겠다 그래서 투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다는 다른 일들이 개삽질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저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봤어요. 돈은 겁내 쓰면서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오면 완전 개삽질인 거지,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공개 강좌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돈 낭비하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것까지 하면은 내가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해, 나는 이거보다는 더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자금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장부 기장이나 회계 처리에 대한 것들은 사람을 쓰거나 다른 이제 대행을 맡기거나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항상 여러분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서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매달리고 그걸 위해서 개인 시간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미친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은 회계 처리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고 다른 시간에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자동 장부기입 서비스 2만 원짜리 쓰면서 전 되게 편해졌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거 한 달에 2만 원을 쓰느니 그냥 한 4, 5만 원 더 쓰고 회계사 세무사 쓰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거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회사의 매출이 나오는 게 지금 저 그 한 달에 내는 그 비상조 오피스 그거 계약금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거까지 막 쓰고 또 못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냥 적자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을 저도 이거를 차라리 개인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 그 친한 그 이제 또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금을 투입해서 시간을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그 돈을 그 고정 비용을 쓰는 거 자체가 본인한테 침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시간 활용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는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상품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오랜만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금 사실 한 보름 넘게 이 컨텐츠를 못 올리다가 이제서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 뭐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콘텐츠는 계속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여태까지 만든 PPT가 45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 원래 한 10장 정도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빨리 강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툰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은 막 콘텐츠를 계속 지지부진 늘리면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짧게 끊어서 빨리빨리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퀄리티를 높이지만 짧게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 성격이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뭐 5분짜리, 10분짜리에도 자주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창업꿈나무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